미적분 1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 개념원리 미적분 1 10페이지 설명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어떤 이 단어는 지금 수열의 극한 이 단어는 사실은 숫자에 대한 감각이 좀 중요해요. 그래서 먼저 몇 가지 그냥 편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을 테니까요. 한번 편하게 수업을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수열을 배웠는데 예를 들어서 1의 n승으로 나가는 수열이 있다고 하자. an 수열이 있는데 그 수열이 1의 n승으로 나가는 수열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1의 n승이라고 하는 수열은 어떻게 나가는 거냐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n번째 항이 돼도 1이고요. n번째 항 그 다음 항으로 계속 진행이 되더라도 계속 1이 되는 거죠. 자, 요거를 우리가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자, 리미트 1의 n승으로 나가는 수열에서 n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이 커지면 여기서 얘기하는 이 기호는 우리가 무한대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뭐냐면 얘는 없을 무자고요. 이 한자는요 끝 한자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끝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커지는 수예요. 그게 커지는 수가 아니고 끝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해요. 그걸 무한대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1의 n승이라고 하는 수열은 1의 n제곱꼴의 수열은 이 n이라고 하는 게 무한대까지 가면 굉장히 많이 커지게 되면 얘는 결국엔 얼마에 가까워지죠? 그쵸? 얘가 1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이렇게 되는 경우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에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때 이 1이라고 하는 값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렴값 또는 극한값, 그러니까 끝까지 갔을 때 극한값. 극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 극은 경계극자고 이 한은 끝 한자인데 그러니까 끝까지 갔을 때 그 값. 그래서 이때 이 1을 수렴값 또는 극한값 또는 극한이라고 부릅니다. 이따가 요거는 책에 밑줄을 그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 그러면 1 말고 1보다 더 큰 무한대로 가게 됐을 때 2의 n승 수열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되죠? 이 n이 점점 커지면 처음에 1이면 2, 그 다음은 4, 그 다음은 8, 16, 32 어떻게 되죠? 점점 커지게 됐죠? 그러면 이게 한없이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2의 n승이라고 하는 수열도 점점 커지게 될 거니까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특정한 값에 가까워지는 걸 수렴이라고 하는 반면에 어떤 특정한 값에 가까워지지 않을 때는 그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발산이라고 얘기하고요. 이때는 발산 중에서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번에는 1보다 작은 2분의 1의 n승 같은 경우 한번 보죠. 2분의 1의 n승 같은 경우는 1승하게 되면 2분의 1이 될 거고 그 다음은 4분의 1이 될 거고 그 다음 3승하게 되면 8분의 1, 16분의 1, 5승하게 되면 32분의 1 점점 어떻게 되죠? 점점 작아지죠. 왜 점점 작아지죠? 처음에 1을 곱하게 되면 그건 앞에 있던 숫자하고 변함이 없죠. 하지만 얘는 어떻게 되죠? 점점 1보다 작은 수를 곱하게 되죠. 그러니까 얘는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작아지다 보면 얘는 어떻게 되죠? 0에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0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얘는 0에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2분의 1의 n승이라고 하는 수열도 어떻게 되는 거냐면 부호는 얘가 1승, 2승, 3승, 4승 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플러스 바뀌겠지만 숫자의 크기는 얘처럼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32분의 1 숫자의 크기 자체, 절대값 자체는 점점 작아지겠죠. 부호는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겠지만 숫자 자체가 어차피 작아지기 때문에 결국엔 얘도 플러스 마이너스 결국엔 0에 가까워지는 값을 갖겠죠. 그래서 얘도 0에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얘도 0에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자, 그러면 하나 더 얘기해 볼게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1의 n승은 자, 이거 0에 수렴한다. 자, 마이너스 1의 n승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처음에는 마이너스 1이었다가 2승하게 되면 플러스 1이었다가 다시 3승, 4승, 5승, 6승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점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양이 되죠. 이런 경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단 이 수렴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렴값은 존재하지 않고 이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이 경우를 우리가 수렴하지 않으니까 발산이라고 얘기해요. 발산은 뭐냐면 수렴하지 않으면 발산이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는 발산 중에서도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진동하는 경우를 얘기해요. 진동한다고 하는 거 말 그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진동이 되는데 정확한 정의는 이따가 밑줄 그어드릴 건데요. 양의 무한대로도 음의 무한대로도 발산하지 않는 경우 그때를 진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하나 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2의 n승 같은 경우는 자, 얘는 얘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마이너스 2였다가 그 다음 플러스 4였다가 그 다음 마이너스 8이었다가 그 다음 플러스 16이었다가 그 다음 마이너스 32였다가 얘도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얘도 발산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수렴하지 않으면 발산입니다. 발산 중에서도 진동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2의 n승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할게요. 마이너스 2의 n승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의 n승 같은 경우는 얘는 어떻게 되죠? 얘는 마이너스 2였다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6 이렇게 할 거니까 부호는 마이너스이고 절대값만 계속 커질 거기 때문에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발산인데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10페이지하고 11페이지에 배워야 될 내용이 수렴에 대한 의미와 발산에 대한 의미를 얘기를 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용어의 뜻만 이해하고 가면 되는 거고 그렇게 많이 외우거나 할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은 지금 밑줄을 그어 드릴게요. 자, 양가로 1번에서 수열이 항의 번호가 한없이 커짐에 따라 일반항 값이 일정한 값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이 수열은 알파에 수렴한다라고 하고 이 알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극한값 또는 극한이라고 얘기해요. 이 AN 수열의 극한값 또는 극한이라고 얘기하고 마찬가지로 수렴값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수렴값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요거는 이해되시죠? AN이라고 하는 수열이 무한대 항까지 갔을 때 알파에 수렴한다 이 뜻이 되는 겁니다. n이 한없이 커졌을 때 무한대만큼 커졌을 때 AN 수열은 알파에 가까워진다 이 뜻을 얘기하는 거니까 요거는 해석을 하실 수만 있으면 돼요. 그 다음 양가로 2번은 특별하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요거는 계속 C로 반복되는 수열이라 그러면 무한대 값도 무한대로 가면 극한값도 C에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C에 수렴한다. 그래서 특별하게 밑줄 그을 내용은 없고 읽어보고 기호만 이해가 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11페이지인데요. 11페이지. 방금 얘기한 대로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다, 음의 무한대로 발산이다, 진동한다 이렇게 세 가지는 말씀을 드렸고요. 진동의 정확한 뜻은 이렇게 진동은 왔다 갔다 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양으로 그려지는 걸 얘기하는 건데 정확한 뜻은 발산하는데 즉 수렴하지 않는데 양의 무한대도 음의 무한대도 아닌 경우 이때 진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책에 이렇게 밑줄 그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 제가 한 가지 또 밑줄을 하나 안 그었네요. 다시 10페이지 밑에 오시면 여기 동그라미 2번에 이 부분 자, 무한대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무한대라고 하는 뜻은 한없이 커지는 상태야. 얘는 한없이 커지는 상태예요. 지금 10페이지 아래쪽 하고 있습니다. 한없이 커지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숫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분들은 무한대분에 이렇게 무한대가 되면 약분해가지고 1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약분한다고 하는 개념은 실수거든요. 실수. 그런데 한없이 커지는 상태를 우리가 기호로 나타내는 거지 얘는 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는 거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나중에 구체적으로 다시 얘기할게요. 뒤에 가면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하다 보면. 자, 그 다음 다시 11페이지 오셔서 11페이지 가장 아래쪽에 보면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요약해서 나와 있어요. 수렴이라고 하는 거는 극한값을 갖는 걸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 알파에 수렴한다 이 뜻을 얘기하는 거고요. 발산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있다 그랬죠?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그 외에 또 진동하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발산은 뭐냐면 정확한 정의가 수렴이 아니면 발산이에요. 수렴이 아니면 발산이기 때문에 수렴하지 않기 때문에 발산하는 경우는 뭐죠? 극한값 또는 극한 또는 수렴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그 다음 개념 정리하시고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개념 체크 문제부터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다시 한번 체크하고 한번 정리해 보세요.